이력서 위에 스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토익 900점, 정보 처리 기사,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3년 전이라면 서류 합격이 거의 확실했을 조합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력서는 불합격 도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바로 2026년 취업시장의 풍경입니다. 왜 어제의 스펙이 오늘의 쓸모없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규칙을 외우고 답을 빠르게 찾고 정해진 틀에 맞춰 일하는 능력. 바로 AI가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이기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잔인한 진실은 왜 지금 터진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칼을 꼽았습니다. 2025년 한 해, 미국 테크 업계에서 짐을 싼 사람만 24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정반대였습니다. 해고 발표 이래 주가가 오히려 오르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면 이익이 늘고 이익이 늘면 주가가 오른다. 자본주의의 냉정한 공식이 그대로 작동한 겁니다. 이 회사들이 망해가는 걸까요? 전혀요. 빅테크 5개사의 최근 연매출은 우리 돈 2,000조 원이 넘습니다. 5년 전보다 81%나 불어난 수치입니다. 돈은 펑펑 벌면서 사람만 줄이는 중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뽑았습니다. 팬데믹 3년간 빅테크가 채용한 인원만 90만 명. 수요가 식자 과잉 인력이 됐습니다. 둘째, AI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사람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2025년 들어 기업들의 해고 발표문엔 AI와 자동화가 빠지지 않습니다. 빅테크는 돈을 못 벌어서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더 적은 사람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는 이미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한때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2030세대가 몰려들던 곳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IT 공룡들이 자리 잡고 연봉 경쟁에 이집 러시까지. 불과 3에서 4년 전만 해도 개발자를 모시려고 억 단위 사이닝 보너스를 내거는 회사가 수두룩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네이버의 신규 채용 인원은 2021년 838명에서 2024년 258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3분의 1 토막입니다. 카카오도 같은 기간 994명에서 314명으로 뚝 떨어졌고요. 두 회사 모두 최근 하반기 신입 공채 계획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뽑고 끝. 연중 상시로 사람을 구하던 시절은 옛말이 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업계 전체 흐름입니다. 2025년 IT, 통신업종의 대기업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67%나 줄었습니다. 10자리 중 7자리가 사라진 셈입니다. 대기업 전체로 넓혀봐도 정규직 신입 채용은 43% 감소했고요. 경력직이나 계약직보다 신입 정규직의 감소폭이 훨씬 큽니다. 왜 하필 신입일까요? 기업 입장에선 신입이 가장 가성비가 안 나오는 인력이기 때문입니다. 뽑아서 교육하고 실무에 적응시키고 제 몫을 하게 만드는데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 시간과 비용을 들일 바에야 바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뽑거나 아예 AI로 대체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깔린 겁니다. 실제로 채용 현장에서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데 6개월, 퇴사까지 18개월. 그 사이 AI는 쉬지 않고 일한다. 냉소적이지만 기업의 본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일자리는 2019년 326만 개에서 2024년 297만 개로 줄었습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의 2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47만 개에서 40만 개로 15%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그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해고의 파도가 한국에선 채용 실종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문은 닫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청년인 걸까요?
회의실 테이블 위에 숫자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왼쪽은 4천만 원. 대졸 신입사원 1명의 연봉입니다.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금, 복리후생을 더하면 실제 인건비는 5천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입은 바로 일을 못합니다. 교육기간이 필요합니다. 사수가 붙어야 하고 그 사수는 자기 일을 밀어가며 신입을 가르칩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 실수를 수습하는 비용도 회사 몫입니다. 신입 1명이 제목을 하기까지 회사가 지불하는 총 비용은 연봉의 1.5배에서 2배에 달한다는 게 인사업계의 정설입니다. 오른쪽은 27,000원. 챗GPT 플러스나 클로드 프로의 한 달 구독료입니다. 가장 강력한 모델을 거의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최상위 플랜도 월 27만 원 수준. 연간 300만 원이면 최신 AI를 업무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입니다. 물론 AI가 신입사원의 모든 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입이 주로 맡던 일, 그러니까 자료 조사, 데이터 정리, 번역,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록 요약 같은 업무는 어떨까요? AI가 몇 분 만에 해치웁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월차도 안 쓰고 퇴사 통보도 안 합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진, 이른바 C레벨이 이 계산을 모를 리 없습니다. CFO의 눈엔 신입 10명 인건비가 연 5억 원 이상의 고정비로 보입니다. 같은 돈이면 AI 구독료와 클라우드 비용을 내고도 남습니다. 게다가 AI는 확장이 쉽습니다. 10명분 일을 시키든 100명분 일을 시키든 비용 증가폭이 인건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ROI, 투자 대비 수익률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신입을 뽑아서 가르치는 건 느리고 비쌉니다. AI를 쓰는 건 빠르고 쌉니다. 결과물의 품질? 단순 반복 업무에선 AI가 오히려 실수가 적습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같은 결과를 더 싸게 얻을 수 있다면 더 비싼 방법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른바 SKY 출신들은 오랫동안 취업시장의 1순위였습니다. 높은 수능 점수, 빈틈없는 스펙, 빠른 정보 습득 능력. 기업들이 원하는 똑똑한 신입의 전형이었죠. 그런데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SKY 모범생들이 잘하는 일은 명확합니다. 주어진 규칙을 빠르게 익히고 방대한 정보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고 정해진 포맷에 맞춰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 토익 900점, 학점 4.0, 자격증 줄줄이 이 스펙들이 증명하는 건 결국 규칙 기반의 정보 처리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게 정확히 AI가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이기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엑셀 데이터 정리? AI가 몇 초 만에 끝냅니다. 시장 조사 리포트? 수백 개 문서를 읽고 요약하는데 몇 분이면 됩니다. 영어 번역? 이미 전문 번역가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PPT 초안 작성? 키워드 몇 개 던져주면 슬라이드 10장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회의록 정리, 이메일 초안, 경쟁사 분석. 신입사원이 입사 첫 해에 주로 맡던 업무들입니다. 이제 이 일들은 AI에게 시키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쌉니다. 역설적이게도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 오히려 약점이 된 겁니다. 정답 찾기에 최적화된 인재일수록 AI와 경쟁해야 하는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토익 점수가 높을수록, 엑셀 자격증이 많을수록 AI가 대체하기 쉬운 일을 잘한다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돕니다. 예전엔 시키는 일 잘하는 신입을 원했는데 이제 그건 AI가 한다. 시킬 일을 스스로 찾는 사람이 필요하다. 수동적으로 정답을 찾는 엘리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문제를 정의하는 인재.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뀐 겁니다. 밤새워 딴 자격증, 학원 다니며 올린 토익 점수. 그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AI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AI는 보조 도구였습니다. 사람이 질문하면 답을 주고 명령하면 실행하는 수준.
하지만 지금 등장하는 AI는 다릅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결과를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까지 합니다. 이른바 자율형 에이전트입니다. 개발 분야에선 데빈이 대표적입니다. 업무 지시를 던져주면 코드를 짜고, 테스트하고, 버그를 고치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까지 혼자 해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 대기업이 이미 실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발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케팅 분야에선 AI가 시장 조사부터 광고 문구 작성, 성과 분석까지 한 번에 처리합니다. 기획 직군에선 경쟁사 분석, 보고서 초안,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AI가 뚝딱 만들어냅니다. 법무팀에선 계약서 검토를, 재무팀에선 재무제표 분석을 AI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AI한테 시켜보고 사람은 검토만 한다는 방식이 퍼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이 기술은 매달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의 보조 역할이지만 1년 뒤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코딩이든 기획이든 마케팅이든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이트 칼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절망적입니다. AI가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라면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AI와 경쟁하지 말고 AI를 부리는 쪽에 서면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원한 인재는 실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엑셀을 빠르게 돌리고 깔끔한 PPT를 만들고 영어 문서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사람. 하지만 이제 그 일은 AI가 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렇습니다. AI에게 무슨 일을 시킬지 정의할 수 있는가? AI가 뱉어낸 결과물의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가? 여러 AI 도구를 조합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전엔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연주자 여럿을 지휘해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AI라는 연주자는 이미 넘쳐납니다. 부족한 건 이들을 엮어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뽑아내는 지휘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마케터라면 AI에게 시장 조사를 시키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짜는 사람. 기획자라면 AI가 만든 초안 10개를 검토해서 하나의 완성본으로 다듬는 사람. 개발자라면 AI가 짠 코드를 리뷰하고 전체 시스템 설계를 책임지는 사람. 핵심은 통찰력입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능력.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뭘 해야 하는지 정해주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토익 점수를 10점 올리는데 쏟을 시간에 AI 도구 하나를 익히세요. 자격증 하나 더 따는 대신 AI로 실제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세요. 경쟁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예전 룰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미국 빅테크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수십만 명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IT 대기업들은 신입 공채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의 계산기는 냉혹합니다. 신입 한 명 키우는 비용이면 AI를 1년 넘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규칙을 외우고 정답을 찾는 능력. 그동안 스펙이라 불렸던 것들이 이제는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자율형 에이전트는 이미 실무에 투입되고 있고 이 기술은 매달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시키는 일 잘하는 사람은 AI와 경쟁해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AI를 도구로 부리는 쪽에 서는 것.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쌓고 규칙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룰이 바뀌었으니까요. 하지만 원망한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AI를 활용해 혼자서 5명 몫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토익 학원을 다니고 있고요. 1년 뒤 두 사람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AI가 당신의 자리를 넘보는 이 순간, 당신의 밥그릇은 안전합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